일본이나 한국이나 불필요한 마찰로 서로 아니 그럼 그 불필요한 마찰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들이 하면은 무조건 다 그냥 남 탓이고 이게 말이 되냐. 쪽팔리기는 국민들이 쪽팔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치매 이야기를 하지 않나. 정말로 이건 조로란법 넘어서는 문제 근원이 여기 문재인 씨한테 있어요 지금. 문제.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26회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길경식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문재인 정권 총리가 이낙연 총리시잖아요. 네. 거의 이렇게 잘 등장 안 하셨는데 이번에 신문에 좀 등장을 좀 하셨어요. 네, 이낙연 총리가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내일 출국을 한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네.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일본하고 어쨌든 좀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 어떤 면담, 회담을 가진 이후에 어떤 이게 전환점 같은 게 돼서 한국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조금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랄까?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한테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회담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11월에 있을 아세안 회담이나 에이펙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어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친서를 보내나요? 일단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지금 11월 23일 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종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이낙연 씨가 일본을 가고 뭐 때문에 친서를 보내나요? 일단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아니 지금 불과 2달 전인가? 7월 달부터 시작됐죠 사실. 죽창 들고 싸우자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라고 이렇게 앞장서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들이 뭐 3달도 안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항복하는 꼴로 이렇게 친서 보내고 이렇게 특사 보내고 하냐 이거예요 이게. 일단 언론의 보도자료 비슷한 형식으로 쓴 거를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불필요한 마찰로 서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그 불필요한 마찰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로. 그러니까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 문재인 씨가 좀 내가 볼 때는 조국 씨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 이 사람이. 그 정신구조라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치매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치매 이야기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를 전혀 잘 모르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실제로도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 한 말들을 보면 자기가 자기 말을 뒤집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이건 조로란부를 넘어서서 문제 근원이 여기 문재인 씨한테 있어요 지금. 문제의 핵심 근원이. 생각을 해보세요.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 국가를 경영하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황당무계한 짓을 이렇게 벌려놓고 어떤 그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적어도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야기할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생길 거며 그 결과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꼴리는 대로 막 질러댄다 이거예요. 질러대놓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이제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습을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엉터리 짓을 해놨으니까. 설령 이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커져서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실수를 했거나 잘못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잘못했다. 내가 좀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들이 하면은 무조건 다 그게 다 남 탓이에요. 그냥 남 탓이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쪽팔리기는 국민들이 쪽팔리잖아요.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삼성 공장에 갔을 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원들한테 일본의 이 무역 수출 제재 조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히려 직원들이, 회사가, 기업들이 대통령한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오히려 대통령이 그 기업에 가서 아주 대놓고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때 이런 내가 이렇게 죽창 들고 싸워라. 그 다음에 불매운동 해라. 우리를 이렇게 지지 안 하는 놈들은 친일파고 토착애구다라는 그런 황당무계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이야기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태를 수습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만약에 그 정도라도 생각을 해봤더라면 그 짓을 안 했겠죠. 그렇죠. 지지율이 폭락하고 정권이 이제 다음 선거에서 개판 깨질 것 같으니까 지금 슬그머니 지금 꼼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총리를 이렇게 특사로 파견하고 친서를 보낸다? 완전히 이건 친일파고 토착 예고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싸우자고 한 놈들이 제일 먼저 손 들고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지금 나는 지금 죽창 들고 싸우라 그래서 마음 고쳐먹어가지고 진짜로 죽창 들고 싸울 준비를 하려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창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토착 예고군의 친일파네 죽창 들고 끝까지 싸워야 하면 하다못해 지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아니면 뭐 칼을 뽑았으면 물어도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그냥 가서 그냥 뭐 죽는다라고 뭐 그런 지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짓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앞잡이에 불과하고 앞잡이인데 까보니까 그 가족 일가의 비리가 줄줄이 걸려 나온 거고 앞잡이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문재인 씨하고 이렇게 코드가 잘 맞는 앞잡이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 씨예요. 자기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했다라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책무를 스스로 이렇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조국이 그런 행세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이렇게 특사를 보내고 뭘 하고 이렇게 친서를 보내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 멋대로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게 더 화가 난다 이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문재인 정권 이전에 그 YS 이제 민주화 정부 출범하고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만 봐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이른바 자한당 계열이 유리했어요. 거의 모든 선거에서. 그러면 지금 최순실 박근혜 사태로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이렇게 주워 먹었지만 다시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그 이른바 그동안에 그 자한당을 어떤 이렇게 지지했던 표를 주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다고 민주당은 직장이 그렇고, 자한당은 또 직장이 그렇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영남권을 생각을 해봐요. 영남은 다시 다 자한당이에요. 다시. 전부 다. 그러니까 다만, 이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전에 이제 최순실 박근혜 사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국 문재인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이나 자한당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야 뭐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이렇게 갈아치울 수 있는 거잖아요. 대안 세력을 만들지 못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래 정치는 어느 놈 해도 똑같아. 니들끼리 해. 나 몰라. 무관심해져 버려요. 선거 투표 안 가요.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한국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강하게. 젊은 층이 투표 안 한다고 난리 법석 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민주당도 아니고, 자한당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른바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도 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갖는 중도 세력을 규합하는 새로운 대한 세력이 시민사회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대안 세력을 만들지 못하면은 민주화 정부 출범 이후에 30년 가까이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되풀이할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히 되풀이할 수는 없고 이제 아마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속 불가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지속 불가능이라는 말이 참 되게 그럴듯한데 결국에는 망한다는 말씀이시죠? 망하죠.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하는 행태가 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기득권화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유착해서 이렇게 회전문식으로 나눠먹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일반 시민사회의 어떤 수준하고 이렇게 괴리가 확대돼요. 커져요.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문제투성이고 그래 똑같아. 어느 놈 해도 마찬가지야.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126회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